네, 일단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전부 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 올라온 내용 중에서 하나가 저 벌써부터 꿈을 정해야 돼요? 벌써 진로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생기부를 쓸 때 내가 일단 꿈을 가져야 생기부 방향 자체가 수시로 갈 때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 바뀌면 안 되고 내가 이 한 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생기부에 녹여내야 된다. 그래서 벌써부터 진로에 대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인데도 선생님 제가 과학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과학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기업을 가야 되나요? 연구원을 가야 되나요? 화학과 나면 무슨 일 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선택했고 대학을 간다고 선택을 했다면 지금부터 꿈을 정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학생이 몇이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입학사정관의 교수님들께서도 판단하실 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혹은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이 들어갈 때에도 학년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그리고 그 노력을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배웠다. 그 다음이 꿈이 생겼고 목표가 생겨서 이런 꿈을 꾸었다. 이게 기본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입학과 동시에 내가 특정한 직업을 목표해서 관련된 동아리활동 등등등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여도 문제가 없다가 일단 첫 번째.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중간에 A라는 진로가 있다가 B라는 진로가 바뀌었다. 그럼 A라는 진로를 노력했던 그 과정은 무시가 되는 것이고 무의미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정말인데요. 생활기록부와 면접 등등을 할 때 A라는 과정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B가 만약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A에서 B로 바뀌었던 그 계기가 있을 거고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내용들이 생기부에 표현이 되고 면접 장소에서 설명드릴 수만 있으면 내용이 바뀐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표님 그럼 만약에요. 꿈이 안 정해진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갈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잘 맞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냥 열심히만 한 거예요. 그럼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A의 방향성조차 없었던 친구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꿈이 없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적어도 괜찮냐? 전혀 문제 없죠. 전혀 문제 없다. 왜냐하면 정말 모를 수 있어요. 네.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무언가 확고한 꿈이 있다는 건 너무나 좋겠지만 확고한 꿈이 없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단 오늘 주어진 노력만큼은 내가 최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꿈을 찾아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그냥 앉아있으면서 내가 꿈이 나타나면 언젠간 공부를 시작해보겠다. 그런 언젠간 오지 않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좋은 얘기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입시에서도 실제 팩트로 작용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 네, 여러분 진짜 진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학에서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온 과정을 보는 그렇죠. 것이지 과정. 그 방향성이 완전히 일치했느냐를 보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학생들이 더 유리한 것도 아니다. 똑같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점수만 잘 받으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을 그냥 선택해서 내 점수에 맞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도 그 방향성이 안 맞았고 내가 이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라이브를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방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강남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런 지역 학생들은 이미 정보가 많아요. 그리고 엄마들 사이에서도 컨설팅을 받아요. 저희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는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거지만 대학교 입시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튜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튜브에서 모든 거를 솔직히 다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을 모신 거였어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입시의 전형이 너무 많잖아요. 정시도 있을 것이고 수시로 가는 전형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지방 아이들이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제가 내신 잘 나와요. 그렇게 해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내신이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생기부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신경 안 써주시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한테 써달라, 채워달라. 보통 서울 학생들 진짜 두께 이만큼씩 채워갖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이랑 서울 학생이 같은 점수를 받아도 갈 수 있는 대학은 다르겠죠라고 하는데 지방이라서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정보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은 서울이 맞다, 수도권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 학생들도 이제 스스로 찾아서 정보를 얻으면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학교 홈페이지에 그런 정보들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발간한 책자인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실제 선배들이 나는 이런 준비를 해서 이 학과를 입학했다. 이런 책자가 서울대 책자에서 발간돼서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A학과에 관심이 있으면 그 A학과에 대한 정보를 보는 거죠. 서울대를 가지고 있는 A학과의 그 선배가 나는 고등학교 때 이런 준비 등등을 했다는 그런 매뉴얼이 이미 올라와 있어요. 책자가. 서울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네. 그리고 입학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게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깜깜이 전형이라고 그래서 정보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대학에서 그걸 공개하기 시작했던 거였고 그런 정보들을 조금씩 눈여겨본다라고 한다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보 때문에 무언가 걱정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근데 이제 학군에 있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거든. 들이 부모님들도 같이 갖다 주시죠? 넌 공부에만 집중해. 내가 이렇게 정보를 얻어다 줄게. 근데 사실 통계 자료에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입시에 큰 영향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거는 정말 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들어가면 있어요. 정보가 나와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또 쉴 때와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유튜브 보고 친구랑 수다 떨 시간에 그런 정보를 미리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방향 잡기가 수월하지 않을까